안녕하세요. 지피지기 상담소 김연옥입니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제목이 이거예요. 난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누가 버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난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성격이에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근데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성격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배우는 거예요. 자, 사연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요즘 연애를 하면서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제 스스로가 당황스럽습니다. 입사 동기였던 사원을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몰래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원래 이런 분들이 이때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제 마음에는 남자친구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로 가득해지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이 힘들어도 서로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데이트를 계획했는데 남자친구가 일을 못 끝냈다고 이렇게 다음에 보자고 하면 마음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남자친구에 대한 기분이 변화가 극심하고 갑자기 화가 폭발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극도로 눈치를 보고 또 우울감에 빠져요. 무엇이든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가 싫어졌나? 나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불안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서로 막 특히 처음에는 정말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허무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존재가 없는 듯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거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대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딱 좀 서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너질지 몰라.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꼭 있어야 돼요. 꼭.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는데 누군가만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응?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하다 보면 늘 서운한 지점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이 불쾌하고 서운한 지점을 넘어가고 조금 그럴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견딜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견딜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난 못 견뎌. 뭐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요. 그럼 만나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나를 학대하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안 사귀면 내 존재감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고 허무하고 먼지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을 꼭 사귀어야 되는데 사귀기 시작하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버림받는 거는 나의 최악이야.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스스로 이걸 참을 수 있어. 난 조절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못해. 못해. 난 못해. 나는 조절 못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복잡한 마음이죠. 복잡한 마음이에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연처럼 나도 애인과 만나고 싶죠. 애인과 있는 시간이 좋지. 누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못 가, 오늘.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보통은 그래, 섭섭하지만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계선 성격은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회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나하고 만나지를 못해, 이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헤어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울증 증상도 같이 와요. 그래서 근데 우울증하고는 달라요. 우울증이 이렇게 폭발은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성격은 와요. 근데 이제 어떠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소리 질러요. 넌 내가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하지.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요.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그게 난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안 만나!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막, 너 그렇게 나 안 만나기만 해봐. 그래서 뭐,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는데 전화를 뚝 끊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죠. 막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제주도예요. 그 남자친구가 제주도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 전화를 안 받고 막 마치 죽을 것처럼, 그래서 회사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결국 헤어져요. 그러니까 왜 헤어지냐면 다른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안 좋아하지? 너 나랑 헤어질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너 어떡할 거야? 그리고 목을 조르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두려움이 결과를 낳고 이 결과가 또 두려움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던 사람들이 자주 헤어져. 자주 헤어지니까 또 더 불안이 와.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뭐냐면 왜 그래? 뭐 성격 나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본인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참 힘든 성격이죠. 자, 증상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약한 사람이 정말로 위협을 느끼면요, 진짜 너무 사나워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항의하고 위협하거나 거절의 가능성을 보이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떠나간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처벌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처벌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가족. 가족도 누구야? 엄마, 아빠, 남자친구, 여동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속이 극단적으로 약해지잖아요.
약해진 만큼 반동으로 나오는 공격성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이게 이제 좀 말을 안 듣잖아요. 옆에서 자해를 해요. 자해. 근데 또 말을 안 듣잖아요. 죽는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향성이 낮은 단계부터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길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가면 진짜 자살 시도를 해요. 막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있지만 낮은 단계에서는 협박. 나 죽는다. 그럼 나 죽어버린다. 이런 협박.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는 행동의 이유는 뭐냐면 이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에 대한 이 존재감이 굉장히 허무한 것. 되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그 느낌이 여러분도 가끔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하면 얼마나 인간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어. 자, 내가 산산이 흩어진 느낌이야. 내가 지금 이 지구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 내 정신이 막 그냥 이 흐려지는 느낌이야. 그럴 때 칼로 긁어요. 근데 그게 이 긁는 순간 내가 생겨. 이 아픔과 이 느낌 속에서 내가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왜 자해를 하냐, 막 자해하지 마 그런데 그리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해를 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럼 뭐가 좋아요? 이 귀중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부모가 키운 이 몸에 자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해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고 뭐 너는 왜 못하니?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너무나 허무함, 그 마음의 고통,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이게 자해를 하면 그게 그 고통이 조금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화를 내는 도구예요. 화를 내는 방법이야, 이게.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줘.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더 힘들게 하지? 막 더 골탕 먹이지?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내 말을 그렇게 하지?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어때요? 그런 걸 보면? 기절하죠, 기절.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써요. 이 성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위에서 이렇게 뭔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경계선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아, 제가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마음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주 이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여기 있는 증상들이 여러분 우리도 다 있어요. 뭐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문제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냐면은 흑백 이게 뭐냐면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흑과 백 사이에 약간 하얀색, 밝은 회색, 응? 조금 밝은 회색, 뭐 얼마나 많은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생각해요. 어느 정도인가? 또 이런 걸 생각해요. 아, 어떤 면이 어떻게 좀 나쁜가?
이런 거 생각,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이게 착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왜 나쁘냐면은 삶이 굉장히 고단해져요. 이게. 자,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우리 속에는 착한 것도 있고 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굉장히 유혹에 쓰러지는 면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착한가 나쁜가로 구분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지점이 2개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를 띄워요. 착한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이 됐다가. 근데 이 이제 경계선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내 남자친구가 있어. 그럼 그 남자친구가 처음에 사귈 때는 100점처럼 보이죠. 그죠? 100점처럼 보이죠. 100점처럼 보여서 사귀어. 근데 실제로 그는 100점은 아니야. 그 사람은 70점이야. 여러분 70점도 높은 점수예요. 그죠? 그러면 이 70점의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30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점처럼 보여서 사귀어요. 그래서 사귀는데 이제 사귀고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안 사귀면 안 나오는데 사귀면 나와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 100점인 줄 알았는데 90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점인 줄 알았는데 80점이네. 80점인 줄 알았는데 70점이네. 이렇게 되면서 조정이 되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70에 좋은 게 있잖아.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또 탁 나왔는데 70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왜 이혼 안 하고 살아요? 그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막 마이너스가 100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어때요? 이 인간하고 살아 안 살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잠깐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사고가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오냐면 에휴 그래도 지금 얘 키우고 얼마나 고생했어. 뭐 이런 생각이 따라와. 측은하기도 하고 또 예쁜 것도 또 따라오고 그래도 참 현명한 데가 있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가 100이 안 돼요. 근데 이 성격은 어떠냐면 그 순간에 잘못된 부분이 1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못 나와. 근데 이제 나쁜 게 올라왔잖아요. 보통 사람은 100에서 90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격은 100점이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0점이었다가 나쁜 게 나왔어. 그럼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빵점의 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기꾼.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이게 빵점의 자리. 이게 전부가 돼.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 너무 커져버려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다시 사귈 수가 없어. 끝나. 이 사람, 이 성격이야말로 다른 어떤 성격보다도 오랫동안 사귀어야 돼. 그래야 치유가 돼. 그런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봐요. 헉, 저런 목사님이 있었어? 와, 예수님의 현현이다. 응?
목사님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 100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다가 그리고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성격은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또 그게 100이 돼요. 난리가 나요. 그러고도 목사야? 어? 어? 그러면서 막 목사님에게 길길이 날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나와요. 못 있어.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0점이 너무 확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서 결국 못 잊고 나와요. 그러니까 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이상화와 평가절하라고 할 수 있어요. 좋게 볼 때는 막 아니 지점이 이 지점인데 이만큼 올려놔. 누가 올려놔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내 인식의 그 버릇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 있다가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져. 그래서 이런 이 정신 구조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이상화 평가절하가 계속 되니까 처음에는 막 고맙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섭섭하다고 난리가 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청사적으로 이런 속에서 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 마음 속에서 이 감정이 움직이는데 이 감정이 감정을 우리가 느껴요. 누구나 느끼는데 제가 자존감이라는 그런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존감의 이 중심축이 지금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이 자존감의 축이 약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작은 바람에도 휙휙 날린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예요? 감정의 요동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들면 완전히 거절과 버림받음으로 빠져서 폭발이 돼. 그러니까 낮은 자극에도 발화되는 극단적인 분노.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화내게 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뢰밭. 지뢰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네. 근데 지뢰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서 폭발하는지가 랜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디서 폭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주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이제 대인관계가 불안정하죠.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정성이 있고 이렇게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가 없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을 그렇게 좋아하나 그거보다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를 하는데 되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을 쓰면 더 이게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충동성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충동성, 이게 단순한 충동성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힘이 적기 때문에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 이제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조절의 축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막 흔들릴 때 이렇게 술을 하나 딱 붙잡으면 그게 뭔가 기둥처럼 나를 버텨주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술이나 성이나 물질의 중독이 이게 나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어떤 의존.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의존이에요. 의존. 그러니까 그런 의존을 이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기 쉬워요. 뭐냐면 술 마음대로 먹고 뭐
담배 마음대로 피우고 뭐 마음대로 놀고 뭐 또 왜 그렇게 사니?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실은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아요. 낳아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부모를 떠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발달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리 개별화, 분리 독립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엄마를 등지고 떠나는 경험을 해요. 그죠? 그때까지는 엄마로부터 멀어져서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못 걸어 다니니까.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분리 개별화에 아주 중요한 연습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로부터 이게 엄마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엄마로부터 떠나서 엄마를 등을 지고 이렇게 걸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잘 걷기 시작할 때 어떠냐면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으면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모른 척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뭐라고 말을 걸고 그럴 때가 있죠. 애들 키우면. 이걸 연습기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엄마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를 떠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마를 등지고 떠나면 엄마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갔다가 도로 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보세요.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가다가 뒤를 이렇게 보고 다시 엄마한테 얼른 와.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엄마를 떠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바로 오고 그러다가 엄마가 괜찮은 것 같고 두려움이 조금 없으면 더 가요. 이게 되게 모험이거든요. 이런 이 연습기에 얘가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들이 반갑게 맞이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엄마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떠나도 우리 엄마는 영원히 내 편이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걷기 연습할 때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탐구하는 때 엄마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친한 척하고 더 말을 붙이고 막 그럼 사람들이 어머 이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엄마로 돌아가면 엄마가 반갑게 맞아야 돼. 그런데 엄마 안에 분리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버림받음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마. 너 저 언니 더 좋아하잖아. 너 저 언니 더 좋아하잖아. 오지 마. 너가 엄마가 아까 오라 그래도 안 왔지? 막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여기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패. 왜냐? 엄마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 연습기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떠나지를 못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떠났다 들었다 여기 있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지도 못하고 여기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걸 오토 컴벅이라는 학자가 이 기제를 밝혀내서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줬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분리의 문제. 여기서 관계에서 안도감을 못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이제 그 경계선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거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거절감을 느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꼭 엄마가 거절해서 느낀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태어날 때 엄청 까다롭고 예민하게 태어나요. 얘들이 태어날 때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그냥 원만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냥 잘 먹고 잘 이렇게 자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태어난 날부터 잘 울고 자리만 조금만 바뀌어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또 울고 먹는 거 조금만 잘못해도 까다롭게 막 토하고 이런 애를 까다로운 애라고 해요. 까다로운 애. 근데 이 까다로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쁜 게 아니라 보통 인간보다
훨씬 기능적으로 섬세하고 고차원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게 더 섬세한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힘드니까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달고 살아. 애들에게. 너 언니는 안 그랬는데 너는 좀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리고 좀 얘들이 어떠냐면 밥을 줘도요. 그냥 얘들은 그냥 무심코 먹어. 근데 얘들은 딱 보면 알아. 좀 덜 익었네? 이래. 그럼 부모가 야, 너 진짜 어쩜 넌 그런 것도 다 아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 엄마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쌀을 좀 못 불렸어. 그랬더니 조금 딱딱하지? 야, 너는 정말 엄마도 잘 느끼기 힘든 걸 넌 잘 느낀다? 이렇게 해주면 이 까다로운 애들이 정말 멋진 아이로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막, 야! 너는 얘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뭐야? 이렇게 하면 봐요. 나는 그냥 느꼈을 뿐이야. 근데 내 느낌이 비난받아. 요즘 말로 하면 최신식이 장착돼 있는 아이인데 이 평범한 엄마가 못 알아보고 이걸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이 고급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 경계선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 네.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는 학대하지 않았대요. 몰라요. 몰라. 얼마나 이 아이가 그 민감함으로 상처를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 컴퓨터는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 데나 던져놔도 딱 잘 돼요. 근데 이제 미술 전공한 친구가 쓰는 고급진 사양의 컴퓨터를요 아무 때나 놓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잘 모시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양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아무 데나 던져놔도 괜찮은 컴퓨터가 있고 그런 고급진 컴퓨터가 있듯이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그걸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얘들이 너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낮아지고 내 느낌이 이상한가 보다. 내가 이상한 인간인가 봐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 백성이야. 너는 그냥 이런 이상하고 못되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이한 빛을 비추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너라는 놀라운 존재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나에게 입혀진 이게 뭐냐면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엄마도 살아온 세상에서 입혀진 인간의 어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갖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 얘한테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이 세상의 죄악된 정의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원받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싸워 이겨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와 싸워야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입혀진, 덧입혀진 이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의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쪽으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 나도 못 믿어. 내가 어디가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생겨서 지금 화나면 되겠지. 막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다.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이 중요한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읽어서 내면화되지 않아요. 나에게 말해야 돼. 선포해야 돼. 나는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탁 올라올 때 스탑.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택한 사람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너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 이걸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수십 번 해야 돼. 또 내 마음속에서 나는 쓰레기야가 올라오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정말 소중하게 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선포. 그래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선포하고 또 거짓된 나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극한의 분노를 조절해야 돼. 자, 내가 전화가 안 와,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나의 부탁을 거절해. 그럴 때 0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다 나를 싫어해.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극단으로 툭 떨어지려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분노 조절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을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은 그걸 반드시 숙지해야 돼. 그리고 나를 이게 개인화라고 해요. 회사 일이 늦어서 못 가. 회사 일이 늦어서 못 가. 회사에서 부장님이 못 가게 해. 그걸 나한테 끌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싫어서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생각으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말해줘야 돼. 자기 뇌에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그래. 응, 그 회사 나쁘지. 그 회사가 그래. 이렇게 말해줘야 돼.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실제로 부정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싫어서 저렇게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싫어서 저렇게 나를 거절하는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말투가 문제야. 꼭 말투가 저래. 저 말투를 고쳐야 돼. 다르죠?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여러분, 말투가 좋은 사람은 내가 싫어도 그렇게 안 해요. 말투가 고와. 그쵸? 그 사람 말투예요. 그러니까 개인화시키지 말고 그때 이런 언어로 바꾸는 것들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언어, 예를 들면 그 사람 말투가 그래. 그거 고쳐야 돼. 그 사람 성격이 그럴 때 꼭 그래. 응? 그 성격이 좀 문제야. 그거 좀 고쳐야 돼. 이걸 써야 돼. 다. 쓰고 외워야 되고 극단적인 순간에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저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저 사람이 화나면 저런 부분이 있어. 그런 말로 자기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치솟던 분노가 이렇게 치솟다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솟다 말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안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안 끝나면 치료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관계를 하는 거를 막는 언어를 만들고 그걸 외우고 그 순간에 자기에게 셀프 토크 하면서 그 순간을 탁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화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으로 화를 100번 내도 관계가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으로 화 한 번만 내면 관계 다 끝나.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알겠죠? 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극단적인 그 꼭지점을 탁 낮추는 언어들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혼자 그것들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분노도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 점점 치료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참 어려운 분들이세요. 어려워. 나도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려워. 그런데 이런 거를 알고 나면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도 이 극단적인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무디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